여러분들도 혹시 합격하셔가지고 뭐 개업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실 때 나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려요. 다른 사람 법무사나 변호사나 물론 그분들 다 전문가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민사 쪽으로는 여기 현장에서 강의하는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만큼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22일이 되면 제가 이제 만 18년 돼서 19년 차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법 강의 제일 많이 했어요. 어느 대학 교수들도 저희들이 1년만 강의하면 대학 교수들 10년 강의하는 만큼 강의해요. 우리는 두 달에 한 바퀴씩 돌아가잖아요. 아침 저녁이면 두 번 돌아간 거 아니야, 두 달에. 이게 6일이면 12번이에요. 두 달 지나가고 나면. 이게 1년 지나고 나면 100번 정도 하거든요. 대학 교수들 10년 동안 해도 100번 강의 못 할걸요? 그리고 걔네들 요만큼 하잖아. 요만큼 앞에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물어보지 마시고 변호사들도 맨 이거나 할 줄 알지. 그거 잘 몰라요. 지금 전화 뭐가요? 뭐가 이거요? 4학년 수준이에요. 지금 법대 4학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훨씬 더 나아. 이걸 1년 안에 공부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 지금 전화 오신 분은 작년에 합격하신 분인데, 경매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서 왜 나한테 전화 안 하고 경매했냐 그랬더니, 아이,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법무사한테 물어보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제대로 걸린 거야. 브로커들한테 제대로 걸렸더라고요. 그런 거 하실 때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뽀찌 좀 주세요 이거 안 하거든. 절대. 그거 안 할 만큼은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뭐 오히려 그렇게 나가면 점심을 내가 사주면 사줬지, 또 만나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어보고 하시라고. 지금 뭐 조양본 보니까 지금 뭐 입찰 보증금 내고 낙찰까지 이미 받았는데 보니까 이제 전문 브로커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아갖고 잘못하면 코피 터지게 생겼네요. 생겼는데 나가시면 항상 물어보세요. 합격하시고 나면 본인이 혼자서 뭔가 에이씨 뭐 내가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녹록지 않고, 제가 작년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작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뽀뽀해주고 안아주라고. 어쩌면 이렇게 모르는데 여태 살아있나. 그렇죠. 이 정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있나. 내 주변에 이 정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다 베껴 먹었을 텐데, 양말까지 싹 다 베꼈을 텐데, 그죠? 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죠? 알고 있는 것도 완전히 연속국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데, 연속국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제대로 걸렸어요. 딱 눈에 보이는 건데, 한 번만 전화하고 갔으면은 몇 천만 원 손해 안 봐도 되는데, 딱 눈에 보이는 걸 지금 걸린 거예요. 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한번 볼게요. 청약과 승낙. 청약이라고 하는 건 승낙과 결합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입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네라고만 하면 계약이 성립돼야 되는데요. 청약의 요건, 청약자죠. 청약자는 첫 번째 줄에 특정인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시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표시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줄 쳐놓으시면 돼요. 반드시 명시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잘 쫓아오고 있나요? 특정인 동그라미 치고 불특정 다수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자동 판매기 설치 줄 쳐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청약의 내용입니다. 청약의 내용은,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 성립에 필요한 의사 합치에 이를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청약 시 승낙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승낙 기간이 상당한 기간으로 정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예, 요거고요. 이게 청약의 효력인데, 모든 청약은 격지자가 한 청약이든 대화자가 한 청약이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발신주의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뭐요?
승발, 격지자의 승낙만 발신 중이다. 그래서 청약도 의사표시다.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사표시 발신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고요. 청약의 구속력이다. 그런데 527조에 보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죠. 왜 그러냐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효력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겠지만 계약의 청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도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철회할 수 없다.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A의 그 내용이 나와요. 청약의 구속력이란 청약이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A만 하나 체크해 두시면요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속력의 존속기간이에요.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달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만약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청약은. 아시겠죠? 그리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인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상당한 기간이라고요. 특별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상당한 기간이죠. 상당한 기간은 법률행위의 종류라든지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될 수는 있어요. 음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음식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밖에 안 되겠죠. 신선도가 떨어지니까요. 뭐 있어? 그 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두부 같은 건 하루를 태고, 그죠? 거기 이제 포장두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이틀 가대요. 이틀 가는데 그래도 하루 지나면 다 철수하더라고. 그건 제가 심부름 자주 해서 알아요. 집에 들어갈 때 집 앞에서 버스 타는 데가 저기거든. 그 홈플러스 바로 앞이거든요. 그럼 가끔가다 어디냐? 그래서 네, 홈플러스입니다. 그럼 들어가서 두부 사와라. 그럼 가서 사오죠. 반값이요, 반값. 끝날 때 되면은 유통기간 남아 있어도. 에? 뭘 궁금해요. 무섭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가면은 그 반값에 사요, 진짜로. 문 닫기 직전에 있죠? 1시간쯤 전서부터는 반값에 사요. 반값 뭐 30% 이렇게도 사는데 유통기간 이틀 남아있는데도 그래요. 그날 지나면 철수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은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자, 그 다음에요. 청약의 승낙 적격이 이제 그런 거고요. 청약의 승낙 적격이다 라고 하는데요. 청약이 도달하면 상대방, 맨 밑에 보이십니까? 예. 청약이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청약의 실질적 효력 또는 승낙적 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극히 이론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제 가끔가다 청약의 승낙적 격이다 그러면 청약의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승낙적 격은 결국은 뭐죠? 청약의 효력기간이죠. 그러니까 청약의 무슨 기간이다? 존속기간이다. 그러니까 청약의 승낙적 격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어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적격을 청약의 승낙적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효력기간 중에 승낙기간 중에는 청약이 승낙적 격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건 승낙과 일치하게 되면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요건을 청약의 승낙적 격이다. 그럼 그 기간은 승낙기간 내에만 청약과 일치에 의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잖아요. 승낙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승낙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이 소멸해 버리죠. 그러니까 청약의 승낙적 격이라는 얘기는 승낙과 합치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승낙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승낙적 격은 청약의 존속기간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승낙의 의사표시예요.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에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승낙자의 의사표시인데 니은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청약의 수령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약의 수령자는 승낙 여부에 대한 자유가 있다. 법적인 회답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디귿이에요. 그래서 청약자가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라고 청약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도 또 똑같이 청약자가 물건을 송부하면서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한 경우에도 수령자가 반송할 의무도 없고요, 보관할 의무도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니은에 대한 설명이 디귿하고 리을이네요. 승낙의 요건이다 라고 하는데요, 승낙은 명시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그랬어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의 합치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승낙은 누구에게만 해야 된다? 청약자에게만 해야 된다. 객관적 합치는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합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변경을 가한 승낙 밑에 보이네요. 534조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죠. 여기 있네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대요. 일치하지 않고. 그러면 이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보겠다. 그렇죠? 거기 534조네요. 자, 넘겨보실게요.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대화자 간에는 뭐예요? 도달주의. 격지자 간에는 어떻게 한다? 발신주의다.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게 된다. 됐고요. 바로 4번으로 가세요. 거기 법조문만 보시고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기억하고 니은 다 본 겁니다. 지금 그죠? 법조문까지 봤고, 연착된 승낙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연착은 제가 아까 다시 한번 고개 들어볼게요. 복습 한번 더 할게요. 연착은 늦게 보내서 연착한 경우도 있고 일찍 보냈는데 연착한 경우도 있다 그랬죠. 후자를 사고 연착이다 이렇게 편의상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늦게 보내서 연착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청약자가 그 연착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계약은 성립한다 그랬고, 일찍 보냈는데 연착한 경우에는 둘로 나눠서 지연 통지나 연착 통지를 한 경우엔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지만, 알고도 통지하지 않았으면 연착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서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그렇겠죠? 좋아요.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기간 내 승낙의 통지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고 얘기했고, 전항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 기간 후에 도달은 한마디로 연착이죠. 연착한 경우에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이게 사고 연착이구나, 일찍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는데, 미리 지연 통지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즉 사고 연착이라는 걸 알면서도 연착 통지나 지연 통지를 하지 않은 때는 그 얘기잖아요. 그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계약은 성립된다. 발송한 때 성립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30조 전이조의 경우에 연착한 승낙은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자가 뭘로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지가 다시 승낙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기억하고 니은인데, 니은에 있는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잖아요. 설명은 지금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고에 의한 연착은 그냥 설명 들은 내용으로 하시기로 하고, 528조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낫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있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나오고요. 밑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만 보면 되거든요. 요건 교차 청약이라고 하고, 요걸 의사실현이라고 하는데요. 교차 청약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네가 2억 원에 살래? 라고 얘한테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7월 1일자로 발송해서 7월 3일자로 도달했대요. 그런데 얘는요, 똑같은 내용을 7월 2일자로 발송해서 7월 5일자로 네 집 2억에 팔래? 라고 한 거야. 둘 다 청약만 했죠. 둘 다 청약했는데 상대방도 일치하고 내용도 일치했네요. 그럼 두 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도 일치하고 내용도 일치했다. 그럼 계약 성립해야 되겠죠. 이게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두 사람은 텔레파시가 통하네요. 그죠?
결혼시켜야 되겠다, 결혼. 네,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양 청약이 모두 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 안 한 거야. 상대방의 생각을 다 읽는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좀 모르고 속고 그래야 되죠? 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살짝 거짓말했는데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불안한 건 있죠. 아, 이거 걸리면 복잡해지는데, 그죠? 불안한 건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도 얼마나 좋은 건데. 뭐 나만 그래요? 뭐 나만 그런 것처럼 쓰레기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차 청약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하지 않은 때는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나중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얘기는 두 청약이 모두 다 도달한 때예요. 똑같은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를 나중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두 청약이 모두 도달했다 그런 얘기겠죠? 여기 이제 교차 청약이고, 요건 이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하고 을이 계약을 하면서 얘가 청약을 해요. 청약을 했는데 얘는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 사실 행위는 미리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했대요.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특약으로 정했다든지, 아니면 관습상 우리 사회의 거래 관념상 이런 정도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라고 인식이 되는 정도의 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행위가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공부 한참 할 때요. 대학 졸업하고 한참 막 이렇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대학 다니면서도 휴학 1년씩 하고 이제 고시 공부 한 번씩 한다라고 공부할 때 있어요. 그럼 그때는 산으로 들어가, 산에 뭐 하려고 가요? 절에 가, 절. 근데 참 공부하기 좋아요. 근데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한 2주 정도는 조용하니까 잠만 자고 오고, 그래.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그 풍경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띵똥 띵똥 이 소리 나잖아요, 그죠? 이거 종소리 비슷한 거 풍경 소리라 그러죠. 이거 들리면 잠 기가 막히게 와요. 그리고 저쪽에서 목사님이란다. 그 주지스님 연보라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들리면요 자장가처럼 잠 잘 와. 근데 2주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집중이 되기 시작해서 공부 참 잘 돼요. 그러다가 책이 필요하면 한 번씩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교통편이나 좋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길이 잘 돼 있나 한 2시간 내려와요, 걸어서. 그래서 버스 타고 이제 신림동 같은 데 가갖고 책 구해달라고 서점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점 사장님이 목록 쭉 적어갖고 단골 서점이 다 있어요. 적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책을 구해갖고 글을 보내줘요. 그럼 처음부터 야, 한 10권 보낼 테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거 뜯어 쓰고 나머지는 반송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이제 10권이 오잖아요. 그럼 우체국에서 또 그거 들고 와요. 근데 그 절에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되죠? 그 대여섯 명 되면은 큰 짐 자전거 있잖아요. 우편 우체부 아저씨가 짐 자전거에다가 끌고 정말로 중노동 해가면서 와요. 온다고 한꺼번에 모아서 와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면, 그리고 또 앉아서 계시다가 책 다 뜯어내면 또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그때는 참 그런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죠. 이씨 어서 개 무슨 이래 가면서 여기서 책을 시키냐고. 아마 택배도 안 해줄 거예요. 지금은 웬만하면 차가 올라가도 다 자전거 타고 끌고 올라오셔가지고, 그럼 10권 중에서 우리가 책 한 권 내지 2권 필요한 거 뜯죠. 뜯어내는 순간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10건 중에서. 그럼 나머지 묶어서 반송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서점 사장님이 나중에 그것도 뭔지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받아볼 거 아니겠어요? 한 3, 4일 있다가 아, 그러면 요거 뜯었었구나라고 하는 거 서점 사장님이 안 때가 아니라 내가 그 절에서 책을 뜯은 때 있잖아요. 뜯었고 나머지 이렇게 반송할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행위가 있었음을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라 당사자가 사실행위를 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요건 이제 쌍방이 서로 미리 특약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관습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관습이 자장면을 주문했는데 이쪽에서 짬뽕이 왔다는 거야. 그럼 짜장면 주문했는데 짬뽕이 왔으면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보니까 국물이 끝내 보이네. 국물이 끝내줘요 이거 있죠. 저거 그죠? 그래서 랩을 뜯고 젓가락을 꼽았다는 거야. 그럼 랩을 뜯고 젓가락을 꼽았다는 얘기는 짬뽕에 대한 계약이 성립했다 그런 얘기죠.
철가방 아저씨 그냥 엄청나게 헐러벌떡 왔네. 와서 보니까 빈 그릇이더라. 다 드셨구나. 안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젓가락 꼽은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딴 데서 싸웠어요. 수강생끼리. 자기 생각에는 랩을 뜯은 때다. 근데 아니다. 선생이 젓가락 꼽은 때라고 하니까 젓가락 꼽은 때다. 왜 싸우는지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어쨌든 공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서로 간에. 그거 괜찮아요. 괜히 술 먹고 옆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이런 걸로 공부 가지고 서로 언쟁하면서 한번 스트레스 쫙 풀고 나면 또 괜찮거든요. 그래, 그런 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하시면서 초창기니까 얘기 잔소리하는 게 모의고사 무조건 보라고. 어떤 분 그래요. 엊그저께 저기 성남에 있는 세롬학원에서 모의고사 보고서 왜 안 봤냐 그랬더니 뭐 아는 게 있어야 보죠 라고 하는데, 그러면 본래 시험도 보러 가지 말아야 돼. 시험 보는 날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날 시킨 대로 한 거 몇 개 골라서 60점 맞아서 합격하는 거지 뭐 알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날도 뭘 알아. 알기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 지금 30년 넘게 공부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뭘 알아 이제 해가지고. 그죠? 예,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시험 무조건 봐야 되는데 왜 시험을 보라 그러냐면, 시험 보면서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자기가 터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남는 문제가 하나씩은 있는데, 그래서 혹시 10번 시험 보는 과정에서 10문제 정도가 그렇게 됐다. 그 중에서 3문제 4문제만 나와도 10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못 본다, 그냥 안 놔두는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꼭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시험을 보시고, 모의고사 여기는 아마 3월 달에 볼지 이달 말에 볼지 잘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보면은 꼭 한 번씩 보세요. 그래야 자기 실력이 늘고. 시험지 있잖아요. 시험지 있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문들이 뭐가 틀렸는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맞는 답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 번씩 정리할 때 이거 가지고 정리하고, 자기 틀린 문제는 계속 틀려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약하구나, 이 부분 내가 자꾸 틀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알 때까지 한 100번이고 200번이고 읽어서 내 걸 만들어내야 되죠. 끝장을 봐야 되는 거야 항상. 이게 시험 같은 거 안 보면 몰라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왜 틀리는지 자기 자신도 아는 것 같은데 틀린다라고 하는 거, 이 시험을 통해서 자꾸만 체크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는 게 있어야 시험 보죠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래 시험도 보러 가서는 안 돼요. 그날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 한번 볼게요. 532조에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의사표시나 그럼 미리 특약을 했다는 얘기죠.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밑줄 치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상대방의 안때 아니다 라고 하는 써놓으세요. 상대방 안때 X 해놓으면 되죠. 사실이 있는 때 상대방이 안때 X 이렇게요. 구체적인 설명이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 성립한다. 즉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안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 되고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 있죠. 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이 상호 교차된 경우 이거 얘기잖아요. 이거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여기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거는 오른쪽 페이지에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도달주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데, 두 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죠.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하지 않았고 나중에 청약이 도달했다는 얘기는 두 청약이 다 도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똑같은 말을 그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계약의 경쟁 체결은 뭐죠? 이 경매 얘기하는 거죠. 예, 경매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이거 보실 거 없어요. 그건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나오죠. 이건 우리 원시적 불능에서 공부했던 거거든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아쉬워요. 1시간 더 할까요?
어째 그래? 하기 싫은 목소리예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지각 결석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되고, 집에서 동영상 보실 때 절대 1.5배속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 시간만 잡아먹는 거예요. 1시간짜리 수업 뭐 25분, 30분에 해치워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뭔 소리인지 이해 못하고 넘어가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얼른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